윤석열 대통령이 한 닷새간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틀 전에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 배경을 뭐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네.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보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왜 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변소를 하는 내용이 많이 네. 담겼습니다. 이제 뭐 향후 검찰 수사나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텐데 다만 이제 또 변수로 하나 꼽히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6명인가요? 맞습니다. 9명 정원인데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태고 네. 국회 몫에 3명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의 이제 파면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6명에 대해서는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지만 이 최종 결론을 위해서는 지금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정원이 채워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 때도 보면 사실 정원이 9명인데 8명이서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8명이 만장일치로 이제 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선고 확정을 했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6명이기 때문에 물론 의결 종족수는 맞잖아요. 6명이기 때문에 심리는 가능합니다. 심리는 가능한 거죠. 그럼 확정 자체도 현재로서는 뭐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6명으로는 네.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사와 맞물려서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어있는 헌법재판관을 누가 임명을 하는 거냐? 네.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하야보단 탄핵 소추가 낫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는 거고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변호인 구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의사 타진 정도만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아니, 이제 뭐 법제처장이 어떻시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밖에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40년지기 석동현 전 검사장 등 친분 깊은 변호인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겠다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헌재 심판 때는 실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며 자신은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라는 법도 없지 않냐. 자신만만한 대통령 생각이 이번엔 맞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가겠다. 헌재에서 지라는 법이 있냐? 라는 입장이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헌재에서 자신 있다. 라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 저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혹시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 중 6명만 있습니다. 예. 근데 6명이서 이거 심의를 할 수 있죠.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6명 전원이 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12.3 내란 사태 때 중선관위로 달려갔던 이 계엄군들이 달려갔던 이유가 부정선거의 그 증거를 찾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증거들이 밝혀지게 되면 여론은 반전될 것이다라는 아직도 헛된 희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뭔가 극우 유튜버의 사상에 너무 심취해서 여전히 현실인식을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혹시나 바뀔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하실 분은 절대 아니었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뭐 질서 있는 하야, 명예로운 하야 이런 것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결국 이 현실적인 선택지는 뭐 대통령이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답안지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이런 질서 있는 퇴진이었을 뿐이지 대통령은 이미 저 선택지를 갖고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걸 돌파해서 나중에 뭐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개헌으로 논의를 바꿔가면 된다라는 아직도 이 중장기적 플랜까지 세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여전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주권자의 선택을 주권자가 뽑은 이 고위공직자의 임기를 끝낼 정도로 중대한가 이걸 판단하는 건데 판단할 기준은 오직 헌법재판소들이 재판관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라는 건데 그 기준은 지금까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로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태,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 6명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을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현실 인식을 하고 하야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는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고요. 정정미 헌법재판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김복형,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임명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현재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전원을 통해서 듣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밖에 지금 판단할 수 없는데요. 뭐 지금 나오는 기조를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아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돼야 되지만 현재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서 2명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인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6명으로서 심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6명으로서 탄핵 심사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고려해봐야 된다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9인이 판결해야 될 거를 6인이 했을 경우에 그 정당성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헌재를 제대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도 일부 반성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미 국회 앞은 꽉 찼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보다 확연히 시민들이 늘어난 모습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보엽 의원님. 예. 대학 동기이자 40년직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문자 답장이 왔거든요. 예. 계속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는 탄핵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자기는 실력이 없다, 부족하다, 더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인 관련해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과 아마 친분이 있을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한테도 변호하겠느냐 했더니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라. 말이 되냐, 나 법제처장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박성재 장관한테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성재 장관은 아직 굉장히 여유가 있는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친분이 있는 개별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몇몇 로펌에도 타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4일 밤에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해서 청와대 주변 삼청동 안가에서 자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특징이 다 윤석열과 친분이 있고 법조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술자리 아니었고 밥자리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술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삼청동 안가에서는 청와대로 시선을 피해서 옮길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이 아마 당시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 있고 이 4명이 합류를 해서 같이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술자리를 갖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자, 국민이 원하는 건 탄핵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탄핵 가보자라는 입장이 나왔으니까 탄핵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탄핵 소추를요. 근데 어쨌든 뭐 지라는 법이 있냐? 그리고 헌재 구성까지 여러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은 거의 매일 시민들이 영화 속에서 국회 앞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관저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인원 구성이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가지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지금으로서 그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지금 즉각 퇴진 내지는 이 사안에서 반성하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탄핵으로 가자 헌법재판소에서 할만하다라는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거센 민심의 어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여전히 뭐 승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대통령의 변호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과거의 사례와 판례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례뿐만 아니라 오늘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여러 판례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이 개헌법에 의한 불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사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미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판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변호를 손살에 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직 현실인식을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대통령 혼자뿐이니까 빨리 현실인식을 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